코드 한 줄 안 짜고 만든 앱을 팔아서 800억을 벌고 있습니다. 직원도 한 명도 없이요. 네, 바이브 코딩 시대 클로드 코드로 1인 기업을 완전 자동화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템을 만드는 남자 정상록입니다. 숫자부터 보면 바이브 코딩 시장이 지금 올해론 3억 달러인데 2040년에는 325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37%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개발자 92%가 매일 AI 코딩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이브 코드의 63%가 비개발자라고 합니다. 네, 코딩을 전혀 몰라도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시대가 이미 실현이 된 거죠. 이 바이브 코딩, 에이전틱 코딩은 이제 개발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코딩은 다 민주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을 만든 안드레 카파시가 최근 놀라운 발언을 했죠. 이제 바이브 코딩은 이제 구식이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해져서 큰 개념의 소프트웨어의 근본적인 재편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AI한테 코드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선언을 한 거죠. 이게 올해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 바이브 코딩이란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AI와 대화하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죠. 2025년 카파시가 이 개념을 제안했을 때도 실험적이었는데 지금은 콜린스 영어 사전에 올해의 단어로 선정될 만큼 보편화가 됐어요. 심지어 바이브 엑셀이라는 국제학술 워크숍까지 열렸고요. 핵심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획력과 그리고 내 업무를 정확히 아는 도메인 지식이 완전한 이제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코딩 문법을 외우고 프레임워크를 공부하고 디버깅에 밤새는 게 당연했어요. 수백 시간을 투자해야 겨우 한 가지 기술을 익힐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바이브 코딩 시대에는 업무를 잘 아는 거, 고객 니즈를 잘 파악하는 거, 문제를 정의하는 게 경쟁력이 됐습니다. CNBC 기자가 이틀짜리 바이브 코딩 수업만 듣고 실제 제품을 완성했어요. 저희 특이점 빌더스에서도 기업 임원분들이 CRM과 ERP를 직접 제작을 하고 있죠. 이제는 이 OS, 시스템, 그리고 반복이 더 중요하다는 게 포인트예요. 실제 성공 사례를 보면요. 이 마우로 슬루모라는 사람이 혼자서 베이스 44를 만들어서 30만 유저를 모으고 창업 6달 만에 위세 800억의 현금을 바로 매각을 했죠. 벤브로카라는 사람이 폴시아로 첫 달에 ARR 100만 달러를 달성을 했는데 직원이 0명이었어요. 피터 레베스는 혼자 ARR 300만 달러를 넘겼고요. 비개발자인 사브리 마토스라는 여성은 안전에 플링크를 만들어서 10,000명 유저와 45만 달러 매출을 달성을 했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가치와 교육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핵심 전환점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프론트 엔지니어링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의 시대가 왔고요. 단발성을 질문을 잘하는 것보다 AI에게 내 비즈니스의 맥락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주입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 경쟁력입니다. 엔트로픽 내부에서도 이 전환을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고요. 엔트로픽의 클로드 MD 그런 여러가지 시스템들이 하네스를 만들어내고 있고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죠. 단순 챗봇 활용을 넘어서 AI에게 당신의 업무 매뉴얼 전체를 이식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한테 한 번에 좋은 질문을 하는 기술이에요. 하지만 한계가 있죠. 매번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하고 대화가 길어지면 맥락을 잊어버립니다. 반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비즈니스 규칙과 브랜드 보이스를 AI에게 영구적으로 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여러분들이 온보딩을 받고 교육을 하고 하는 것처럼 AI에게 MCP 서버와 서버 에이전트를 활용한 구조화된 설명을 도입하면 AI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결함이 굉장히 70% 감소하고 보안 취약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죠. 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클로드 코드죠. 26년 지금 3월 기준으로 개발자 선호도가 46%고요. 커서의 19% 그리고 기터브 코파일럿은 9%인데 클로드 코드가 완전 거의 시장 점유율을 그냥 다 먹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 터미널에서 동작하는 AI 개발 에이전트가 클로드 코드고요. 이 핵심은 클로드 MD라는 설정 파일입니다. 이 파일 안에 비즈니스 규칙, 업무 매뉴얼, 코딩 컨벤션 이런 것들을 전부 넣으면 AI가 항상 그 맥락을 이해한 상태로 일하게 되는 거죠. 26년 3월에 클로드 코드가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를 했어요. 루프 커맨드도 생겼고 5분마다 배포 상태를 확인해서 반복 작업을 클로드 코드에서도 자동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음성 모드도 추가가 되었고요. 그냥 스페이스바만 누르고 있으면은 그냥 프롬프트가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 포함 20개 언어를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창이 100만 토큰으로 확대가 되었어요.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물론 여기에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도 있지만 비용은 지금 굉장히 저는 저렴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가 가격을 안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클로드 코드 사랑합니다. 네, 오퍼스 4.6 모델이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저는 이걸로 굉장히 많은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땡큐예요. 그리고 에이전트 팀스 기능이 생겨서 여러 에이전트가 동시에 협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AI가 AI끼리 서로 기획하고 협업하고 브레인스토밍하고 결과를 내뱉고 다시 검토하고 또 다시 만들고 이렇게 창의적인 작업도 서로 협업하면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코딩 도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클로드 코드는 복잡한 문제, 이해력, 장기 명령 유지, 에이전트 자율 실행에서 압도적이에요. 특히 100만 토큰 컨텍스트와 에이전트 팀스는 다른 도구에 없는 기능이고요. 커서는 대형 프로젝트 관리와 인라인 편집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죠. 솔직히 저는 그래요. 그리고 여러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는데 솔직히 여러 모델 선택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GitHub 코파일럿은 이미 470만 유료 구독자를 보유한 가장 대중적인 도구죠. 저는 클로드 코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개발자분들이 지금 이 세 가지 도구를 병행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개발자니까 그럴 수 있겠죠. 코드를 읽어야 되니까요. 이 클로드 코드의 워크플로우는 간단합니다. 우리 사용자가 터미널에서 자연어로 요청하면 클로드 코드가 먼저 이 클로드 MD 파일에서 비즈니스 맥락을 읽어요. 그 다음에 코드 베이스를 분석하고 뭐 텍스트 파일을 읽고 이게 다 우리가 가진 파일들을 읽는 거죠. 그리고 외부 도구가 있으면 MCP 서버를 통해서 외부 도구에 접근을 하고요. 뭐 GitHub, 슈퍼베이스, 피그마 같은 서비스와 직접 연동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변경 계획을 세우고 코드를 수정하고 뭐 테스트로 검증하는 이 모든 단계가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단계에서 사용자의 승인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죠. 이것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처럼 그냥 자율주행으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클로드 MD는 이렇게 생겼어요. 프로젝트 설명과 뭐 코딩 규칙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요. 그 아래 여러 가지 더 구체적인 규칙들을 넣어요. 뭐 고객 응대 톤 앤 매너, 견적서 기준, 뭐 이메일 발송 이런 규칙들을 다 넣는 겁니다. 그리고 스킬이라는 자동화 커맨드도 여기다 정의할 수 있고 뭐 슬래시 견적서라고 치면 고객 맞춤 견적서가 한 번에 그냥 나오고 슬래시 리포트라고 치면 주간 KPIB 리포트가 5분 만에 완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 세팅하면 계속 재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클로드 스킬로 자동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많아요. 마케팅에서도 보면 뭐 인스타 포스팅, SEO 메타데이터 검토, 뭐 컨텐츠 캘린더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자동으로 가능하고요. 세일즈도 뭐 견적서, 뭐 팔로우업, 이메일, CRM 업데이트 리포트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요. 운영에서도 뭐 주간 리포트, 고객 자동 응답 데이터 이런 것들 전부 다 자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은 당연히 코드 생성, 텍스트 작성, 배포까지 자동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모든 것들이 스킬만 만들어 놓으면 딸깍 한 번이면 자동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한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이메일을 작성한다 라고 했을 때 저는 클로드 코드에서도 이메일을 작성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뭐 기존에 견적서 작성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견적서 작성하는데 2분도 안 걸립니다. 그 2분이 안 걸린다라는 게 내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빠르면 그냥 1분도 안 걸리죠. 30초, 뭐 15초? 프롬프트 입력하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요.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클로드 사용자가 평균 뭐 주 4.1시간을 절약한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요게 제 통계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이 클로드 코드에게 너무 감사해요. 클로드 코드의 진짜 힘은 MCP 서버에도 있기, 이제 MCP는 대부분 알고 있죠. 뭐 클로드 코드에 이런 MCP들 전부 다 붙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때 쓰는 뭐 피그마 작업, 뭐 슈퍼베이스 데이터베이스로 연동하고 플레이라이트라는 MCP로 뭐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행하고 뭐 센트리라는 MCP로 에러 감지와 수정을 자동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 대부분의 업무가 자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공유드린 이런 대중적인 MCP들을 꼭 설치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에이전트 팀은 클로드 코드의 가장 혁신적인 기능이죠. 하나의 AI가 아니라 여러 AI가 팀을 이뤄서 동시에 일하는 겁니다. 리더 에이전트가 전체를 조율하고 뭐 보안 리뷰가 코드를 점검하고 뭐 DB 에이전트가 스키마를 관리하고 프론트엔드 에이전트가 화면을 개발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일하면서 리더 결과가 하나로 통합하는 구조죠. 이게 바로 혼자서 팀 규모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클로드 코드를 쓰시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아이템, 즉 터미널 화면이 보이실 텐데 사실 이 에이전트를 하는 순간 4개의 새로운 터미널이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정말 각각의 독립된 사무실, 각각의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클로드 코드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번 달 매출 리포트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클로드 코드가 슈퍼베이스 MCP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조회하고 차트를 생성하고 마크다운이나 워드나 뭐 PPT로 리포트를 바로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Gmail MCP나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 CLL을 통해서 자동으로 발송까지 한 번에 처리하게 되죠. 근데 이거를 사용자가 자동으로 매주 처리해달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 새롭게 추가된 루프 커맨드를 활용을 하게 되면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이메일을 읽고 리포트를 작성하고 리포트를 발송하는 것까지 그냥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한번 세팅하면 손댈 필요가 없어요. 이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클로드 코드의 진짜 의미죠. 자, AI 자동화 시스템의 전체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맨 아래에 레이어에 클로드 코드와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 위에 컨텍스트 레이어에서 클로드 MD가 비즈니스 규칙을 담당해요. 여기는 뭐 룰수 같은 규칙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스킬 레이어에서 커맨드를 자동으로 정의하고 네 번째 MCP 레이어에서 슈퍼베이스, 뭐 GitHub 이런 외부 서비스를 연결하고요.
맨 위에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에서 에이전트 팀스와 AI 에이전트들이 모든 것들을 조율하게 되는 거죠. 지금 바로 시작하는 5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 코드를 설치하고 클라우드 MD에 여러분들의 규칙을 적어보시고요. 두 번째로 매일 반복하는 업무 3가지를 골라서 스킬로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MCP 서버를 연결해서 GitHub나 슈퍼베이스 등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도구와 연결하세요. 네 번째로 에이전트 팀스를 활성화해서 복잡한 작업을 병렬로 처리하시고요. 다섯 번째로 N8 외부 워크플로어도 한번 연결해보세요. N8는 꼭 필수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코드 안에서도 N8 없이도 전부 다 자동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N8는 그 코드를 시각화로 만든 겁니다. N8는 직접 딸깍딸깍 클릭하는 게 더 어려워요. 이제는 클라우드 코드에게 그냥 그 워크플로어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세상이 왔거든요.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요. 코딩은 AI가 다 합니다. 코딩뿐만 아니라 우리의 업무 전체를 다 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도메인 지식이에요. 클라우드 코드에 우리의 업무 노하우를 넣으면 24시간 동안 일하는 AI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바이브 코딩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코딩 실력이 아니죠. 무엇을 자동할지 아는 비즈니스 감각이고요. AI 시스템을 만드는 하네스에 대한 지식이에요. 자, 시작이 반이죠. 클라우드 코드를 설치하고 클라우드 MD를 작성하는 것부터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클라우드 코드를 마스터하고 싶으시면 저희 특이점 빌더스를 진행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더 빠르고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코드를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클라우드 코드를 배우시면 정말 앞서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담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